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비밀 핵실험 의혹을 공식 제기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2월 1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요 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DC의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서 중국이 2020년 저위력 핵폭발 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 차관보는 2020년 6월 22일 카자흐스탄의 지진 감시소가 규모 2.75의 지진을 감지했으며 진앙이 중국 북서부 롬누르 핵실험장 인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중국이 과거 핵실험을 진행해온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측은 당시 발생한 진동이 자연 지진이나 일반 발파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른바 CTBT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폭발 신호를 약화시키는 디커플링 기술이 사용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TBT 이행을 감시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이달 초까지 명확한 핵실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플로이드 CTBT-5 사무총장은 2020년 6월 22일 12초 간격으로 두 차례의 매우 작은 지진이 감지됐다고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다만 지진 데이터만으로는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이 핵 패권을 추구하며 군축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1996년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이를 준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로 미중 간 군비 통제와 핵 비확산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는 과학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핵실험 금지 체제의 신뢰성 또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눈 폭풍으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항공편 수천 편이 취소되고 도로가 봉쇄되면서 시민들의 이동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뉴욕시는 시급 $30를 내걸고 긴급 제설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폭풍은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과 시간당 최대 7cm에 달하는 폭설이 동반되고 있다며 블리자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미 동부 주민 약 5,400만 명이 영향권에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강풍과 폭설이 겹치며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항공 대란도 현실화됐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이틀 동안 취소된 항공편은 9,000편에 육박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출발편의 85%가 취소됐고 라과디아 공항은 95%가 결항됐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역시 90% 이상 항공편이 멈춰섰습니다. 도로 통제와 휴교령도 이어졌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겨울 폭풍이라며 필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도로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최대 7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역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를 포함한 동부 해안 일대에서 30만 명 이상이 전력 공급 중단을 겪고 있습니다. 강풍 속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도시 기능이 마비되자 뉴욕시는 긴급 제설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기존 시급 $19.14였던 제설 인력 임금을 $30로 대폭 인상했고 초과 근무 수당은 $45로 책정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채용되는 긴급 인력은 18세 이상 합법적 근로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됩니다. 현재 뉴욕시 5개 자치구에서 2,500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이 단기간에 기압이 급강하하는 폭탄 사이클론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미 동부는 지금 자연재해가 도시의 일상을 얼마나 빠르게 멈출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전 세계 경제에서 무려 10조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경 5천조 원이 넘는 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 총 생산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2007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전쟁, 봉쇄, 긴장 고조, 현상 유지, 화해 등 5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세계 경제 파급 효과를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첫 해에만 10조 6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의 GDP가 40% 급감하고 중국은 11%, 미국은 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GDP의 23%가 감소해 주변국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분야에서 15.5%, 무역 6%, 금융이 1.5% 감소가 추정됐습니다. 일본은 14.7%, 유럽연합은 10.9%, 인도 8%, 영국 6.1%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이 충격의 핵심은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이 있으며 상위 10개 고객사의 시가총액은 총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아이폰 판매량이 최대 90% 감소할 수 있고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도 최대 80%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면 모바일 프로세서의 3분의 1가량을 자체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상 물류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의 매출은 63에서 68% 감소하고 한국의 H&M 등 주요 선사 매출도 38에서 4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만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항로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여기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공급 차질과 인공지능 투자 위축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 고조와 현상 유지가 중간, 전쟁과 화해는 낮음, 봉쇄는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력 충돌은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후반에 접어든 오늘날 세계는 기후위기와 미중 전략 경쟁,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세 갈래의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충돌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들 요인은 각각 독립적인 위기가 아니라 서로 얽히며 국제 질서의 균형과 기존 제도의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2026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를 통해 현재를 지정학적 대립, 정보 혼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쟁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세계를 뒤흔들 4가지 위험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권력의 다중심화입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국제 시스템의 기본 지지대 역할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문 결과 2026년에는 70%가 미국의 주도권을 예상했지만 2030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극화를 넘어 여러 중심이 공존하는 다중심 세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결제망 등 인공지능 역량이 군사력 못지않은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며 기술 기업과 중견국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기준은 절차보다 성과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라는 형식보다 생활비 안정, 공정성, 치안, 기회 보장이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추상적 가치보다 체감 가능한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선거 이후의 승복, 사법부와 선거관리기구에 대한 신뢰가 향후 정치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세계 통화 시스템의 파편화입니다. 달러를 단번에 대체할 통화가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달러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 나타난 관세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같은 정책은 각국이 결제 시스템 다변화와 자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 다변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제재와 보복,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확산이 맞물리며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술에 대한 반발, 이른바 테크래시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인간의 정체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노동이 사라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의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물 사용과 환경 부담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기술, 안보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힌 융합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다중심 세계 속에서도 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기술 전환의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향후 5년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